이 10월 항쟁은 우리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고 또 그 정신과 의미를 후대에 반드시 개선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사섭외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은암 유동환 선생을 모시고 이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10월 항쟁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이 근현대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지만 10월 민족항쟁은 우리 현대사의 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제의를 받고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 강의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해방의 노래라고 작곡가 김현면 선생이 작곡한 해방의 노래 한 곡을 듣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란 큰 맥락은 그 화면에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해방 전국 그러니까 1945년 이제 8월 15일 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왕 이제 히로히토는 이제 무조건 한복을 선언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은 그 일본 제국주의 그 36년의 긴 식민 지배 끝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의 이제 독립은 1943년 말부터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연합국 측에서 지지한 까닭에 국제적인 이제 합의 속에서 이렇게 현실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루스베트 대통령이 이제 신탁 통치를 들고 나오게 되죠.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고, 몽양 운영 선생이 해방과 동시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전신은 건국동맹인데 이건 1944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건국동맹은 좌파, 우파 그러니까 좌익, 우익 가리지 않고 좌우연합 전선을 지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건국동맹 개혁가 1927년에 이게 창립된 신간의 계열이 중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초계급적이고 초정파적인 이제 좌우의 연합 전선이 세워진 후에 보니까 좌익이 너무 우세하니까 우익 인물들이 불만을 이제 품고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 민세 안재홍 선생도 같은 이유에서 사임하고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주는 좌익이 주도하게 되었는데
그 1945년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서두른 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군이 우리 남조선에 진주한다는 소문이 이제 바다하게 퍼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좀 급하게 인공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에 미군이 하지 중장의 통솔로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인천으로 상륙해서 그 다음날에 서울로 들어옵니다. 서울로 들어와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접수를 합니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아부 신행을 딱 만나가지고 아부 신행이 이제 일본 말로 이제 아베 노부유키죠. 하지가 아부 신행을 만나서 모든 권한을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 청사에서 환복 조인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결이 끝나자마자 조선 총독부의 입장기가 쓱 내려가고 미국의 성조기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 태평양 방면군 최고사령관 이제 메가더는 정령군에 반항하는 자를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정 통치가 열리게 되었고 아놀드라는 소장의 군정 장관의 취임과 함께 미군 장교들이 각 부문에 이제 국장이 되어서 미 군정이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은 9월 14일 인민공화국의 선언과 강령, 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 약칭 인공은 내부에서 자익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였지만 우익과 이제 같이 연합하려는, 같이 함께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엄청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의 핏도라하는 이 우익 세력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인공 내부는 이제 자익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9월 14일 발표된 인공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일본 제국주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주 독립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과 모든 반민주주의적, 반동적 세력에 대한 철저한 투쟁을 통해서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기한다. 9월 14일로부터 5일 후에 일본을 몰아내고 남한을 점령한 미군이 이제 9월 19일이죠. 제조선 미육군 사령부 군정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식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 군정에 세워졌는데 한국 내 어떤 정치 세력과도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은 이제 수립 후에 군준 지부를 이제 인민위원회로 개칭해서 시행과 행정을 우리 조선인들 스스로 시행하고자 했는데 미 군정이 이 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조직을 깡그리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도선 이남의 모든 행정, 치안 등을 직접 미군이 이제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또 이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친일 관료, 친일 경찰 이런 친일 매국노 세력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보장해주면서 이제 기용을 했습니다. 미 군정은 일본이 남기고 간 공사유 기속 재산을 모두 접수하고 이 적산이라고 하죠. 적산, 적산공이라든지
이런 기속 재산을 모두 접수하고 조선 총독부 시절에 통치기구 역시 존속해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는데 그 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이제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민중 중심의 정권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이제 애초부터 좌절당하는 그 순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지배는 지주 체제 동화된 민족 자본과 관료, 경찰 중심의 친일 세력을 남기고 이제 떠났습니다. 또 이제 떠나기 직전에 엄청난 똥을 싸놓고 그게 도망을 갔는데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본에 의해 이 친일 세력들과 우리 소작인 노동자, 민족 해방 세력, 피착취 민중 사이에 잠재적 균열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양자 간의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의도적으로 이제 핵책한 것이죠. 이러한 구조 속에 이제 등장한 미 군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식량 공출, 징용, 징병, 정신대 동원 등을 담당했던 악재적 친일 매국노 세력을 기용해 다시 득세토록 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논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45년 일본에게 해방이 되었으나 지배자가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제 미 군장이 경북의 전술부대 제44단을 진주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치기구인 건국준비 경상북도 치안 유지회를 해산시키고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기용을 했죠. 이에 대해 이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오던 영남일보가 다음과 같이 호평했습니다. 민의를 채택하지 않고 총독 정치화, 인사행정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미 군정은 이제 경북에 행정고문회를 설치한 후에 친일, 친미 인사들을 배치하고 우위 세력도 있겠죠. 자익들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토록 했습니다. 또 검준 산하에 국군 준비대 역시 이제 해산시키고 국방 경비대를 창설했습니다. 근데 국방 경비대도 보면은 자해 세력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방 공간이 이렇게 되고 친일 매국노 세력들은 여전히 이제 민중들을 착취하고 자위 즉 진보 세력과 민중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인공을 부정하고 인민위원회를 제어하며 해체시켜 나갔던 미 군정은 미국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위 세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국이 원했던 게 뭐냐면은 한민족의 자발,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미국의 이익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의 분단 국가였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이 바랬던 거죠. 이런 연유로 미국은 이제 국제적인 합의 시도 역시 거부하였고 후에 이제 이게 미소 공의의 결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예. 해방 전국의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는 10월 민중 항쟁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군정은 이제 초기에 미국에 대한 자유 시장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시장에서 쌀이 사라지고 미국가가 크게 폭등했습니다. 미 군정의 식량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미 군정은 추곡, 하곡, 그러니까 가을 곡식, 여름 곡식 이런 뜻입니다. 추곡, 하곡에 대해
강제 공출과 배급을 이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에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그 높은 물가에 식량난과 그 생활난이 더욱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경북 청송 지역에서는 그 200명 가량의 굶어서 죽은 사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경제 혼란의 가중은 애초에 해방과 동시에 이제 떠나가게 된 일본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패망해서 떠나가는데 조선에 떠나가는 그 태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선 총독부 하에 대량으로 140억 정도 되는 규모의 그 화폐를 만들고 무작정 이 돈을 뿌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물가 인상이 살인적이고 조선은 이제 막대한 경제 손실을 안게 되었죠. 이게 이제 바로 일본이 싸놓고 간 똥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이제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에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간 것입니다. 아울러 1946년 5월달에서 6월부터 호열자,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이제 콜레라죠. 호열자가 창궐해서 이제 경군만 해도 5,348명이 발병을 하였고 4,332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세계 전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전역에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발병하고 있는데 그 사망자들에 비하면 엄청난 전염병이죠. 이 호열자를 보면은 순조실록에도 나오는데, 조선왕조 실록 순조실록에도 나오는데 1821년 그때가 이제 신사연입니다. 이 신사연에도 이제 이 호열자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열흘 만에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그랬던 일이 이제 실록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시 바람처럼 일어나 이제 조수처럼 퍼져 항우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빨랐다라는 이제 선비 신노성 선생의 이제 표현에도 알 수 있듯이 30만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이 이제 호열자였거든요. 이러한 이제 혼란을 더하는 이제 총체적인 문제들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1946년 9월 총파업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서울의 철도구 경성 공장으로부터 촉발된 9월 총파업은 4만 명의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전 철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9월 23일 오후 3시경 대구 철도 기강구 노조원 1200명이 파업에 돌입해서 대구 철도 쟁의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1급제 반대, 가족수당 등 이제 임금 인상, 식량 배급 증대, 해고 절대 반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9월 총파업은 점차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민중들의 대거 참여로 10월 인민 항쟁의 이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보면은 우평국 섬유공장, 조선중공업, 전기 출판노조, 신문사, 운수업 등 30여 업체의
5,035명이 파업에 이제 동참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대구의 총파업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조직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9월 30일에 그 철도 파업단 본부가 그 서울 용산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찰 3,000명이 왔고, 또 이제 그 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주인공 이제 김두한이가 이끄는 이제 그 대한민주청년동맹 뭐 깡패 깡패들이죠. 예. 이 대한민주청년동맹이 이제 경찰하고 와가지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격에 이제 가 있는데 그 결과 이제 파업단 간부 16명, 조합원 1,200명이 검거되었고 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대구의 총파업과 서울의 총파업을 비교해 보면은 그 대구는 이제 서울에 비해서 대구 공동위원회를 통해 그 좌우의 정치 노선이 어느 정도 이제 합작을 이루었고요. 노동조합 대구 지역 평의회 그 노평이라고 약칭이 노평입니다. 이런 이제 노동운동 조직이 그 이제 영향을 다함에 따라서 이제 10월 민중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남한 전역에서 이제 오직 우리 대구만이 그 파업의 온전한 전개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10월 민중항쟁의 그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10월 민중항쟁의 전개를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강창덕 선생님이 그 10월 항쟁을 직접 이제 겪으시면서 지으셨던 그 시 10월 항쟁의 조약들을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항쟁의 조약들 들배 강창덕 36년의 적막을 깬 파리로 개다 소리 입장기 사라진 이강산 울려 퍼진 해방 만세 독립 만세 밤을 지새운 백이 민족의 한이 감격 어느 날 갑자기 보기 드문 태극기 북악산 및 광화문의 성조기 물결 만세소리 태극기 노랑머리 군악발에 휘말리고 다시 시작한 고난의 길 한숨의 길 아 슬픈 역사여 탕탕 탕탕 또 탕탕 한밤중 총소리 전평 사무실 앞 태평로에 쓰러진 시신 두고 싸늘한 죽음은 내맞는 노동자 기억해야 할 46년 10월 1일 밤 분노의 파도는 2일 오전부터 대구에서 경북으로 영남과 호남 그리고 한강 이남 10월 항쟁의 불길은 노원의 불바다로 도청 앞 넓은 아스팔트길 밟고 지나간 성남 물결의 함성 시신을 들것에 맨 시위대는 대구 의전 학생들 뒤따르는 시민과 청년 학생들 외치는 구호는 경찰은 무장 해제하라는 절규 삽시간에 운집한 대구 경찰서 앞 내거리 인산 이내로 뭉치고 뭉친 분노의 파도 경찰 고문관 미군 장교 그리고 군정 경찰 간부 시민 대표에게 요구대로 불복 아 민중의 승리였으라 민중의 승리였으라 대구 시내 골목 악덕 경찰관 친위파 악덕 몰입에 등등 처벌과 처단 살벌한 풍경과 풍경 보기에도 전율을 느끼게 한 민중의 응징 또 응징 캐전을 부르짖는 집 밖에 온 시민들의 얼굴 뜻밖에 나타난 미군 장갑차 검은 안경 전투복 무시무시한 기관총의 총알 일촉즉발의 공포의 도가니
충천하는 반미 함성, 분노의 함성, 수천 수많은 시위 군중의 견우는 해산 촉구, 진격 또 진격, 또 한 번 약손 민족의 서름과 눈물, 해방 만세, 독립 만세, 소리만 기의 쟁쟁, 응원온 충청도 경기도 경찰에 쫓기고 쫓긴 항쟁의 용사들, 산으로 가족을 버렸다. 그것이 세칭, 굴빠이찌 또는 야산대 또 국방경비대로 수많은 민중의 희생, 상당수의 경찰관 희생, 아직도 허공에 떠도는 수천 수만의 원혼들, 분단 극복 통일의 길 함께 하기를, 분단 극복 통일의 길 함께 하기를. 이분의 생생한 현장이 느껴지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10월 민중 항쟁의 전개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컨대 이제 10월 민중 항쟁 직전 이제 당시의 사회 상황이 어땠냐면, 해방과 동시에 이제 뭐 일본이나 해외에서 이제 우리 조국으로 돌아온 기한 이재민, 이제 규모가 늘어났고, 호열자의 창궐과 더불어서 생활난과 식량난이 이제 겹치면서 실업자는 더욱 이제 증대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자는 이제 더욱 증대해 갔고, 그런 반면에 친입하는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좌우의 대립은 이제 날로 심화되어 갔습니다. 격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46년 10월 1일 오전 10시 반경 9월 총파업으로부터 촉발된 민중 항쟁이 드디어 이제 대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배고파 못 사겠다, 쌀을 달라, 1,000명의 이제 대구 시민들이 이제 대구 부청, 그러니까 지금의 대구시청이죠. 시청 앞에 이제 모여서 여성들과 어린이 중심으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시위대에 공포를 이제 3번 발사하니까 시민들이 이제 더욱 분노해서 그 경찰관을 이제 잡아서 이제 구타를 하였고, 10여 번 이제 거리에 있는 경북도청으로 이제 경북도청 광장으로 이동해서 계속 시위를 이제 진행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1946년 10월 1일 오후 5시 경이 되면은 대구역 광장에서는 이제 대구시 투쟁위원회 주최로 전매국 노조 쟁의 지원 시민 거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이제 군중 5,6천 명이 운집을 하였고, 송기채, 최문식, 이선장, 황태성, 윤장혁 등이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이 5분의 경력을 살펴보면은 1927년 창립된 신간회에서 다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각 지역에 경북 지역에서 각 지에서 이제 인민위원 회장 그런 이제 직책을 맡고 계셨던 분들이고,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이제 사회 배급 반대, 2급제 반대, 박헌현 선생 체포 취소하라 등의 이제 구호들이 울려 퍼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들으셨던 해방의 노래 현병가를 이제 합창도 막 했습니다. 이제 2시간 후에 이제 오후 7시가 되니까 경찰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 집회를 이제 뭐가 집회라 하면서 이제 강제 해산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제 태평로 이때 부근에서 이제 충돌이 생겼는데 경찰대가
이제 공포탄을 쏘면서 이제 위협을 한 거죠. 근데 그 공포탄을 쐈는데 그 흐르는 탄에, 유탄에 그 어떤 그 시민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립병원으로 이송도 하였고요. 또 이제 그 대구역 광장에서는 그 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상황에 보면은 노동자들의 이제 파업이 시민들하고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 민중 항쟁의 이제 본격적인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 대구역 광장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2명의 시민이 총격을 당해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10월 1일 그날 밤에 노동자들을 포함한 그 수천의 그 시민들이 철련 농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철련 농성을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시위를 막는 경찰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특경대장 이강학의 명령으로 그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그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 10월 2일 아침이 되니까 그 대련중학교 학생 배이천님이 그 다른 학생들하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나와서 이제 거리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배이천님이 보니까 경찰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총을 쏘고 있더라, 발포를 하더라. 이거 이제 발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날에도 이제 경찰 발포로 그 시민 18명, 경찰 4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죠. 미국 국립문서 기록 관리청에서 공개한 현장 사진들을 보면 촬영된 시신에 24라는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24명 이상이 사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 김상수 선생이 지은 10월 항쟁 이 책에 보면은 시신의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묘연합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그걸 모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6.25 전후로 이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종하 교수와 유병아 선생의 정언이 있습니다. 이제 정언이 있는데, 한편 이제 이날 오전 9시쯤에 대구의대 학생과 교원 150여 명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철도 노동자 전날에 돌아가신 김용태님의 시신을 이제 앞세우고 대구 의대에서 이제 출발하여 대구 사대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찰서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이종학 교수의 이제 정언에 따르면은 11시, 12시 경이 되니까 대구 경찰서 앞에 수천 명의 남녀 학생들이 집결을 했더랍니다. 근데 학생들을 보면 이제 남중생,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이렇게 있었답니다. 대학생들도 있었고요. 전매국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 시민들 여기까지 이제 합세해서 보니까 인파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위대는 이제 김용태 님의 시신을 향해서 묵념에 딱 하고 경찰 발포 중지, 살인 경찰 무장 해제, 애국자 석방 등의 이제 구호를 이제 외치기 시작했죠. 또 이제 일부의 시민들은 경찰서에 점거를 하고 유치장에 이제 갇혀있던 구속자 100여 명을 석방을 시킵니다. 항쟁의 대책이나 시위대 대표단이 통제할 여유가 없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경찰서를 점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후 1시가 되어서는 그 대구 시내 곳곳에 그 빈민 등 그 기층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경찰하고 관리들을 살해하거나 친위 우익 인사의 그 사택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경찰서 앞에서는 이제 여전히 학생들이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요. 그 오후 3시경이 되니까 미군이 이제 장갑차를 앞세우면서 미군의 장갑차가 이제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 장갑차를 이제 앞세워서 이제 진압을 하니까 그 시위대는 이제 그 순응을 하게 되면서 그 해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군의 그 무력 진압에 그 대구 항쟁이 이제 진압되어 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민중 항쟁이 다시 그 대구하고 가까운 뭐 달성군, 영천, 칠곡, 성주 그 가까운 그 농촌 지역으로 급속히 그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이 대구에서 촉발한 이 민중 항쟁이 그 경북 22개 군으로 뻗어 나가게 된 거죠. 그 특히 이제 그 달성군, 영천, 칠곡, 성주 이 4개 지역에서는 그 격렬한 이제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 영천 같은 경우에는 그 군수 이제 이태수라는 사람이 그 구타를 당하고 이제 거의 반죽은 당해가지고 숨만 붙어 있는데 그 민중들이 잡아가지고 그 그대로 이제 불에 태웁니다. 생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이태수가 그만큼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그 민중들의 원한을 많이 샀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예, 그런 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이제 군인들하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이제 민중들을 많이 사살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아까 강찬태 선생 시에서도 있듯이 뭐 경기도 뭐 충청도 경찰들을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진압을 가합니다. 그래서 10월 민중 항쟁은 12월까지 전국으로 번져 나가서 그 각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미 군정은 이제 그 우위 세력하고 끝까지 이제 시위 참가자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 추적해서 그 학살을 자해하는 것이죠. 잡아 죽이는 거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6.25를 이제 전후로 해서 뭐 이제 국민보도연맹 이거하고 엮어가지고 그 숫자도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얼마나 죽은지 모릅니다. 이 30명 정도를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많은 그 국민들이 그 학살을 당했습니다. 대구, 경산, 뭐 코발트, 강산에도 그렇고 제가 고향이 이제 안동인데 안동도 학살자들이 있었고 제가 그 고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경북 안동 풍천면이거든요. 풍천에 이제 풍산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원래 풍천이 풍산에 속했었는데 그 풍산 뭐 매곡동 뭐 이쪽에서 그 학살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국민보도연맹을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 친위 전향 단체 대하숙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조직인데 그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일본에 충성에 맹세한다 하면서 변제를 한 그런 모임이죠. 이 친위 전향 단체 대하숙을 모방한 게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이거든요. 그 자익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자익 활동 안 하겠다. 뭐 드라마 야인시대 보면 그 김도환이 그
그 공산당원 심령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산당 알 거야, 안 할 거야! 그건 이제 똑같은 거죠. 예. 그 대국민 대국민 사상 통제 목적으로 이 보도 연맹을 만든 거죠. 그때 이제 살았던 저희 할배 할매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그 고무신 같은 거 뭐 설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갖고 다니면서 하나씩 주면서 이제 이거 가입하라고 그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다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안 가린 거죠. 안 가리고 다 가입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6.25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승만이가 이제 국민보도연맹이 이제 북한에 협력할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잔혹한 그 학살을 하게 됩니다. 참 비극이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10월 민주항쟁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학살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월 민주항쟁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6년 10월 민주항쟁은 미완의 현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학자들이나 뭐 우익 쪽에 있는 사람들은 폭동 내지는 소요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라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뜨드석하게 들고 일어나서 이제 뜨드는 걸 술렁거리는 걸 소요라고 하고, 폭동은 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몰랑케 하는 것. 근데 이 민주항쟁을 성격을 살펴보면은 일제 때부터 친일 세력의 이제 포갑에 억눌려 가지고 신음해 왔던 우리 민중들이 민중의 손에 의한 진정한 해방을 이루기 위하여 맞서 싸워 저항했던 하나의 민족 해방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중 항쟁을 보면은 가방연의 동아농민운동가, 김인영 3.2 만세혁명 맥을 개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민중 항쟁이 일어나는 지도부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몇 명과 경력을 살펴보면은 일제시대 때 신간의 활동, 그리고 또 이제 1926년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 학생 운동을 했던 분들, 특히 한일청 선생이나 임종업 선생 등이 60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하고 적색노조, 적색비밀결사, 공구동맹,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3.2 만세 운동에도 참여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신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신간에는 1927년 2월에 월남 이상재 선생, 임꺽정으로 유명한 벽조 홍명희 선생 아시죠? 벽조 홍명희 선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 이런 이제 사회주의자들,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 이념에 상관없이 창립한 이 단체입니다. 장차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했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신간의 강령을 보면은 기회주의는 철저하게 배격을 한다,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회주의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1920년대에 3.2 운동이 끝나고
일본에서 그 문화 정치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 그 특유의 그 이제 해유책을 쓰면서 막 민족끼리 막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그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민족 자치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자치론은 뭐냐면은 그 일본 조선 총독부를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자치를 하자. 그 조선 사람들이 일본이 그 인정하면서 자치를 하자. 이게 바로 그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변절을 했습니다. 이 민주항쟁에 참가했던 윤장혁, 한희청, 임종업, 정시명, 임장훈, 박상희, 박상희는 이제 닭가기 마서 예, 친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유연술이라는 분이 안동 분인데 그것도 이준태, 안상길 뭐 이런 분들이 다 신간의 출신입니다. 특히 이제 신간의 안동 지혜는 이제 좀 이렇게 세력이 좀 약간 두터웠죠. 이를 통해서 이제 민족 해방 투쟁, 즉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8.15 해방 직후에 자익의 핵심적 간부로 활동했다는 것과 10월 민주항쟁에 이제 참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월 민주항쟁은 농촌 지역에서는 좀 다소 방법이 폭력을 동반한 가격한 형태로 발생하기도 했지만 자위 조직의 지휘와 지도 이게 무색하게 수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또 나이와 계층을 불문하고 온 민중이 이제 참가했던 민족해방 운동이었습니다. 친일파를 제거하고 우리 스스로 자치할 것을 우리나라 스스로 이제 우리 민족 스스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요구하고 미 군정의 사상적, 정치적 탄압에 저항했던 항쟁이 바로 이 10월 민주항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강복을 이룬 진정한 자주 국가가 맞습니까? 이게 이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예.